앞서 연이어 전해드렸는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기자회견 이야기 더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이슈플러스 장한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양 전 대법원장이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사과한다는 말을 하긴 했는데 이걸 사과 기자회견으로 봐도 될까요? 네, 일단 송구하고 사과한다는 말을 하긴 했는데요. 그게 상당히 애매합니다. 네. 일단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제가 있을 때 법원 행정처에서 뭔가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다는 그런 지적이 있었고, 그러한 지적에 대해서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제가 그걸 막지 못한 그런 책임이 있다고 통감을 하고 있고, 그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정말 송구스럽다고 사과 말씀을 드리고. 네,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은 이른바 유체이탈 화법이 생각이 나는데 어떻습니까? 마치 본인의 대법원장 시절 벌어진 일과 파문에 대해서요. 나는 잘 모르겠지만 문제가 있었다면 사과한다는 식으로 이제 타자화를 해서 네. 남의 얘기하듯 사과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법원 조직이 우리 사회에서 가장 건전한 조직이라고 나는 확신한다라고 하는 등 어떻게 보면 현재 파문 사태와 동떨어진 인식을 갖고 있는 건데요. 네. 이 때문에 많은 곳에서 재판 거래 논란을 잠재운 게 아니라 오히려 불에 기름을 부었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강신업 변호사의 말을 한번 들어보시죠. 오늘 해명이라든지 사과라고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그래서 결국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협조를 한다든가 이런 것은 어려워 보이고 결국은 실체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강제 수사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강제 수사로 갈 수밖에 없다. 좀 의미심장해 보이는데 대법원 입장도 확연하게 변화가 있었죠? 네, 양승태 사법부 재판거래 의혹을 조사한 이제 특조단 단장인 얀철성 법원 행정처장은 오늘 출근길에서 이제 기자들과 만나서요. 의혹 관련자에 대한 형사 조치를 묻는 질문에 법리 구성을 달리하거나 깊이 있게 검토하거나 네. 새로운 사실이 추가되거나 하면 얼마든지 형사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는데요. 네. 이는 조사 결과 뚜렷한 범죄 혐의를 찾지 못해서 고발 등 형사 조치를 하지 않겠다던 이제 기존 특조단 입장과는 상당히 달라진 모습입니다. 새로운 사실이 추가되거나라는 구절이 좀 예사롭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전국 법관 대표회의가 400여 건의 의혹 문건 모두를 공개하기로 했죠. 네, 오늘 아침 전국 법관 대표회의가요. 지난달 29일부터 이제 3일 동안 진행된 내부 투표 결과 제적자 과반수 이상 투표 그리고 과반수 이상 찬성에 따라 410개 문건 제출, 즉 공개를 법원 행정처에 요청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네. 이에 따라서 판사회의 측은요. 오늘 중으로 법원 행정처에 문건 사본을 달라고 공식 요청할 계획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도 오늘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서 공개를 의결했다는 얘기를 들었다. 그 부분도 다시 검토하겠다며 전향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이 문서가 공개될 경우에는 그 파급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비공개 문건 가운데 이제 제목만 알려진 문건만 봐도 청와대 민주적 정당성 부여 방안, 세월호 사건 관련 적정 관할 법원 및 재판부 배당 방안 등 그야말로 법원은 말할 것도 없고요. 예. 나라 전체가 들었다 놨다 할 정도의 사태로까지 이어질 수도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는 문건들입니다. 네. 문건 공개를 요구한 판사회의 관계자의 말을 한번 들어보시죠. 국가 원수들도 잘못하면 처벌받잖아요, 대통령들도. 대법원장이 당연히 법 위에 있다고 생각하진 않고요. 당연히 뭐 누구도 어떤 사람도 법 위에 있을 수는 없는 것이니까. 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기자회견이 본인에게 득이 될지 실이 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법원 그리고 또 나아가서 대한민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합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